난 7년차 직장인이다. 이직한 지는 1년이 채 안 됐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서위조였다. 내가 그랬냐고? 아니, 팀장님이. 그날따라 팀장님이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책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셔서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었다. 그러다 우연히 팀장님 자리를 지나가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종이를 자르고 계셨다. 시간이 지나고 회장님 결제까지 요청한 서류에 회장님 직인이 찍혀 있었는데 뭔가가 이상했다. 도장 찍힌 부분이 볼록했다. 알고 보니 팀장님이 회장님 도장을 스캔한 뒤 결제란에 오래 붙인 것이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의 제기를 했더니 갑자기 서류 파일을 나에게 던지는 것이 아닌가? 진짜 what the fuck? 다시 생각해도 기쁜 빡침이. 인사팀이 팀장을 소환했고 그 다음 날에 난 퇴사한다. 다들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로 가렴. 내가 화가 난 건 팀장님이 퇴사한 후 우리 팀은 없어졌다. 팀장님이 팀을 없애고 퇴사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럼 난 어느 팀으로 또 발령이 날까? 그러던 와중에 사수가 대학원을 진학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나와 사수 딱 2명이 한 팀이 된 것이다. 그 와중에 우리 둘 다 새로운 팀으로 발령났는데 그 팀이 왜 생겼으며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팀은 다른 팀에서 인력이 부족해 손대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대신 하게 되는 팀이라는 거지. 정말 짜친다 진짜. 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라고 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달에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단다. 그럼 내 팀장은 6개월 뒤에 바뀌는 거? 이것도 짜친다. 암튼 일은 해야 하니 팀의 목적, 방향, 미션, 비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무렵 사수가 메신저로 연락이 왔다. 5분 뒤에 탕비실로 나와줘. 싸늘하다. 이대로 튀어야 하나? 쌤, 나 대학원 가려고. 어쩌라고? 나 시차 출근제 할 거야. 아마 7시에서 4시까지만 일할 거고. 모임, 선통보 후 공유임? 그럼 저희 이번부터 진행하는 사업은요? 대부분이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해야 되는데. 쌤 잘하잖아. 나 쌤 믿어. 응, 난 나 못 믿음. 근데요, 대리님. 대리님, 내일부터 4시까지만 근무하신다고요? 평일 저녁과 주말에 해야 하는 행사들을 제가 다 혼자 하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에라이, 꿈이었다. 대리님, 그럼 행사 당일에 준비라도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에이, 당연하지. 그 정도는 같이 할게. 당시 나는 1년차 신입 직원이었고 곧 정규직 전환 시험이 코앞에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 한 달 뒤가 정규직 시험일까? 팀장 레퍼런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팀장이 공석이라며 사수가 대신 레퍼런스 체크를 한단다. 갑과 을의 법칙. 난 을이었다. 일단 알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행사할 때는 인력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관리하기가 더 빡셌고 사수는 대학원으로 일이 바쁘다며 근무 시간 일지라도 단 한 번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도 어찌저찌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싸늘하다. 우연히 선임 PC 카톡을 보게 되는데 이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말아주세요. 나 요즘 일이 없어. 후임이 다 해줌. 나 회사에서 대학원 과제만 하잖아. 개꿀. 싸늘하다. 그때 화장실 다녀온 사수와 눈이 마주치는데 난 사수의 PC 카톡이 켜져 있어서 0.1초 고민하다가 카톡을 봤는데 회사 생활 개꿀. 후임이 일 다 해줌. 대학원 과제하고 있지. 돈 받으면서 회사 생활하는 거지 뭐. 실제 카톡 내용당 솔직히 말해서 카톡 내용을 찍어두려 했지만 그럴 깡은 없었다. 그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온 사수와 눈이 마주쳤다. 쌤, 뭐해? 대리도 적잖게 놀란 게 보였다. 대리님, 요즘 대학원 많이 바쁘세요? 그리고 정확히 3초간의 정적이 있었는데 3초가 3년 같다곤 할까. 쌤, 미안해. 내가 보낸 카톡을 봤구나.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니었다. 그리곤 날 보자마자 하는 말. 쌤, 사회생활 안 해봤지? 그래. 나 대학원 과제한다. 누가 보면 당신이 억울한 사람인 듯. 내가 말했잖아. 양해도 구하고. 네, 그건 그냥 통보하신 거세요. 날 왜 죄인을 만들어? 전 이미 회사의 옥죄인 모빈덱슈? 더 웃긴 건 사수가 내친 김에 대학원 과제가 어렵다며 과제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하더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인사팀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 근데 인사팀장님이 내 이야기를 듣더니 떨떠름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사실 쌤 사수가 먼저 와서 얘기했었어. 본인 카톡을 내가 몰래 봐서 기분이 너무 나빴다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얘기했다고 하셨다. 일단 인사팀장은 인사 발령이 곧 날 거라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다. 마침 다른 팀에서도 인원 추가를 희망하셔서 좋은 기회라고 하셨다. 그 사수가 다른 팀으로 갈 거야. 쌤은 지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 지으면 돼. 이날도 행사 프로젝트 외근 중이었는데 동기한테 카톡이 왔다. 쌤, 인사 발령 났어. 드디어? 그 대리 어느 팀으로 가요? 쌤 이름이 올라와 있던데? 인사 발령에 내 이름이 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동료가 급하게 캡처해서 보내준 사진에는 진짜 내 이름이 있었다. 밖에서 한참을 멍 때리다 지금은 외근 중이지. 일단 일에 집중하자. 업체와 미팅을 마치고 저녁 6시쯤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로 돌격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들어왔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화장실 안으로 몸을 숨겼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였다. 바로 인사팀장님과 과장님이었다. 왜 신입사원을 발령내요? 들어보니 일도 혼자 다 했더만. 발령한 사수를 내야죠. 사실 생각해봐. 저 쌤은 이제 막 입사했고 대리는 계속 다닐 텐데 그래도 만만한 애를 보내는 게 맞지. 머리가 벙쪘다. 뭐? 만만하네?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그렇게 회사분들이 다 퇴근하시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와 사수는 분리되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도 모두 마쳤더니 마음이 후련했다. 라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날 친한 동기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쌤 놀라지 말고 잘 들어. 그 대리랑 같은 팀일 때 쌤이 사업 혼자 담당했었던 거 맞지? 당연하죠. 매주 그 행사 혼자 담당하느라 너무 힘들었었는데 매일 9시 넘어서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잖아요. 에이 가장 잘 아시면서 왜요? 쌤, 놀라지 마. 글쎄, 그 사업으로 구청장상을 받았더라고. 근데 쌤 이름이 아니라 대리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 너무 웃기더라고. 얼굴에 딱 철판 깔고 대표로 나와서 상도 받고 난리도 아니던데? 1년 동안 고생한 대리에게 박수를 이라고 하시면서 본부 전체가 일어나서 박수도 쳐줬다고 하더라. 와 미쳤네. 말도 안 돼. 눈 뜨고 코백이네. 나한텐 상 받았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도무지 억울해서 잠이 안 오길래 그 다음날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는데 시차 출근제라 일찍 와 있었다. 근데 한 명이 더 있었다. 익숙한 말투와 뒷모습. 나와 같이 입사한 동기 남자애였다. 걔는 이렇게 일찍 올 리가 없는데. 누가 들어도 너무 친하다 못해 연인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 동기가 밖으로 나왔고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다. 조금 미심쩍었지만 용건은 이게 아니었기에 구청장상 축하드려요 라고 대리한테 말했다. 근데 본천만 척하며 그냥 옆을 지나가는 게 아닌가? 팀장한테도 기가 찬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었기에 난 그때부터 할 말 다 하는 MG의 표본으로 찍혔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그들은 알기나 할까? 가끔 그냥 가만히 있을걸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경조사 게시판에 결혼 소식이 올라오는데 결혼식 공지가 떴다. 청첩장에 적혀있던 이름은 남자 동기 이름이었고 그 옆에는 대리 이름은 아니었다. 아 그럼 그렇지 내가 오해했구나. 당일에 팀장이 갑자기 화해장을 만들어주겠다며 셋이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다. 점심을 먹다 팀장이 김대리 요즘 연애 안 와? 아니요 연애는 무슨요. 시간이 흘러 친구들과 여름 페스티벌에 놀러 갔는데 얘들아 잠시만. 미친. 우리 회사 대리다. 근데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있는 거 맞지? 에이 뭐야 남친 있었네. 잠시만. 저 남자애 알고 보니 대리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나와 같이 입사했던 동기 남자애였다. 이게 뭐지? 두 눈을 의심했다. 분명 저 남자 동기는 나한테 청첩장도 줬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불륜의 현장인가? 난 무슨 깡인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두 명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다. 이미 요 스토리를 알고 있던 친구들이 야 진짜 미쳤다. 세상 좁은 줄 모르고 여기 돌아다녀? 그렇게 뒷담을 오지게 떨고 축제를 다시 즐겼다. 그리고 집에 갈 때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축제 셔틀버스에 탔는데 나란히 마주보고 앉은 게 아닌가? 본인들도 놀랐는지 날 보자마자 다정히 끼고 있던 팔짱을 빼더라. 본인도 잘못됐다는 걸 알았나 보지? 모든 게 멈춘 느낌이랄까? 그때의 온도, 습도, 공기 모든 걸 잊지 못한다. 그렇게 마주보고 20분을 갔다. 그 다음날에 회사에 도착하니 장문에 카톡이 와 있는데 쌤, 난 그 남자한테 결혼할 여자가 있는지도 몰랐어. 모든 원인은 그 남자이거든? 억울해 죽겠으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와, 기가 차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든 원인이 그 남자 동기라고? 근데 왜 청첩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만나는 거지? 페스티벌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둘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대리가 남자 동기를 더 좋아하는 듯한 눈빛. 그 눈빛을 난 봤었다. 나한테 이렇게 주저주저 대지 말고 남자 동기 와이프한테나 좀 사과를 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리가 보낸 톡을 껐다. 그날 점심 먹기 10분 전 누군가가 내 자리로 다가왔다. 대리였다. 사무실에 모든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울분에 차 나에게 소리쳤다.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굳었다. 대리님 그만하세요. 직장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외치고 깨달았다. 우리의 관계가 역전기였다는 것을. 내가 갑, 대리는 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든 직원은 그 대리와 남자 동기가 불륜이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리가 병가에 들어간다고? 수가 갑자기 병가에 들어간단다. 소문으로는 혼전 임신이라고 했다. 육아휴직 전에 병가를 쓰면서 심적 안정을 취해야겠다고 했단다. 쉿, 비밀인데 결혼할 사람은 남자 동기가 아니라는 소문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검사를 해보니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한 달 뒤에 병가를 먼저 들어간단다. 더 이상 그 대리와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불륜 이후 모든 직원들은 서로 그 대리 얘기를 하기 바빴다. 운도 좋게 그 팀은 일주일 만에 신입 직원을 새로 뽑았다. 대학을 갓 졸업한 직원이 들어왔다. 그 친구는 명랑했고 웃음이 많았다. 하지만 역시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졌고 나중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난 그 이유를 알았다. 그 신입의 모습을 보니 내 1년차 때가 생각났다. 걱정이 되어 그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기 위해 메신저를 보내려고 하는 순간 신입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데 쌤 점심에 시간 되세요?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은데요. 분 말했다. 쌤 저 전부 다 저장해뒀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수가 저한테 하는 행동들을 다 모아두고 있었다고요. 더하면 더했지. 결코 약해지지 않은 그녀의 직장 내 괴롭힘. 첫 번째, 전화할 때 참견하기. 사수는 통화를 하고 끊으면 바로 내 옆자리에 와서 쌤 전화하는 것도 못 배웠어? 부터 시작해서 인신공격을 해왔다. 나중엔 모든 업무 통화는 밖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단어 지적하기. 정말 별거 아닌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지적했다. 이건 마이크로 매니징도 아니었다. 쌤, 그건 슬픈 게 아니라 감동적인 거지. 감동이라는 건 해피엔딩이고 슬픔은 새드엔딩이고. 라고 친절의 교정까지. 세 번째, 꼰대 마인드. 본인보다 이쁜 옷 입으면 지적하고 본인이 옷 새로 샀는데 아는 체 안 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본인보다 일찍 와서 프린트기에 A4 용지는 꼭 채워두란다. 그거 말고도 직원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신입 욕하고 본인 임신했으니까 자기가 빌린 책 반납해달라고 도서관 대주증을 주기도 했다. 아, 이걸 살려봐라. 카톡 괴롭힘도 심했는데 그 왕놀이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회사에서 본인의 의견에 수용을 안 할 때면 그게 분했는지 퇴근하고 나서 카톡으로 이렇게 오기도 했다. 여전히 그녀는 강약약강. 저 오늘 인사팀 가려고요. 녹음본도 있고 카톡 내용까지 캡처해뒀어요. 인사팀에서 별다른 조치 못 취해주시면 퇴사도 고려 중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주말 아침에 신입이 흐느끼며 전화가 왔는데 쌤, 무슨 일이야? 쌤, 저 지금 어디 가는지 아세요? 어? 이렇게 일찍 어디 가는데? 대리집이요.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말씀드린 것보다 2주 일찍 병가에 들어갈게요. 쌤, 근데 대리가 병가에 들어간 지 지금 알았어요. 에? 그럼 인수인계는?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리한테 전화해보니까 본인 집으로 오면 인수인계 해준다네요.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어쩔 수 없지 쌤이 다녀와. 이게 맞아요 쌤? 뭐?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래 몸이 안 좋을 순 있지. 그래도 2시간이 걸리는 본인 집으로 오라마라는 아니잖아. 아 인사팀엔 얘기했어? 아 쌤 사실 얘기 못했어요. 인사팀에 도착했을 때 대리랑 불륜난 그 쌤 남자 동기분이 인사팀장이랑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론은 최근에 입사한 인사팀 신입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나고 남자 동기는 인사팀장으로 승진한다는. 뭐? 미친 거 아니야? 사실 내 남자 동기가 신입사원을 성추행했대. 근데 왜 인사팀장으로 승진된 거예요? 쌤, 내 남자 동기는 술 마실 때 옆 테이블에 예쁜 여성분이 앉으면 밥을 다 쏘고요. 매번 예쁜 신입이 들어오면 한 명씩 접근해서 저녁에 술을 같이 마시더라. 놀라운 건 꼰대들한테 엄청 잘했다. 얼마 안 되어 인사팀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고 그 이후 끝끝내 결혼도 잘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인사팀 신입이 들어왔고 그날도 역시나 단둘이 술을 마시며 신체 접촉이 심해졌고 신입은 모든 장면을 녹음했다. 그리고 결국 인사팀에 제출했다. 그런데 인사팀은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그 신입을 지방 발령 내고 그 남자를 기존대로 팀장 보직을 주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고? 신입은 발령이 나고 6개월 뒤에 퇴사했고 그 남자는 인사팀장 하면서 더 큰 사건에 휘말려서 자진 퇴사를 했다고 한다. 근데 퇴사할 때 난리쳤나봐. 내가 여기에 들인 공이 얼만데. 그리고 그 대리 궁금하지? 그 대리는 지금까지 아이를 4명이나 낳았다. 아이들이 돌 될 때마다 나한테 연락 와. 진짜 양심 없지? 더 충격인 건 대리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찝쩍거리는 사람이 등장했다.